돈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퇴직할 때 10억이라는 거금을 받았으니까요. 뭐 10억이면 충분하다고들 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나 정도면 은퇴 후에 돈 문제는 없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평생 편하게 살겠다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10억이 다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린 느낌이에요. 정말이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55세에 은퇴한 전직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퇴 후에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요.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 받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유가 달라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곤 하죠. 나름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허점투성이었던 은퇴 설계의 맹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현실 왜 이렇게 힘들까? 보통은 은퇴 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30년 가까이 치열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니 쉬는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허무하고 때론 상상도 못했던 문제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정적 문제. 아무리 목돈을 가지고 시작한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바닥이 날 수 있어요. 세금, 관리비, 의료비 같은 숨은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정서적 고립.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사람을 만나고 내가 조직 안에서 누군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근데 은퇴 후에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공허감이 몰려오면서 무력해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건강 문제. 5060대가 되면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잔병 치레가 시작되면서 병원비 지출이 커지거나 활동 제약이 생겨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는 재정뿐 아니라 정서, 건강,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중 어느 한 가지라도 균형이 깨지면 힘든 상황이 순식간에 찾아오죠. 3. 사례 1. 잘못된 투자로 퇴직금을 날린 55세 어씨. 어씨는 55세까지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분이에요. 은행원 출신이라 재테크엔 자신 있었고 운용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죠. 문제는 직접 투자와 원금 보장을 혼동했다는 거예요. 퇴직 직후 아는 후배가 부동산 소규모 개발을 권유했다고 해요. 평소 같았으면 리스크가 큰 건데 하고 두 번쯤은 고민해 봤을 텐데 은퇴 후 여유로운 시기를 빨리 맞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은행에 오랫동안 있었으니 부동산 정도는 내가 좀 안다는 과도한 자만이 겹쳐서 큰 돈을 넣게 됐죠. 처음엔 하반기에는 분명히 오를 거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계속 버텼대요. 그런데 막상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고 개발 인허가까지 지연되면서 투자금이 13토막이 나버린 거죠. 본인 표현대로라면 손해본 돈만 6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숨에 투자금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그는 남은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또 어떻게든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어요. 그 과정에서 무리한 추가 투자를 하다가 원금이 거의 0에 가깝게 됐습니다. 교훈 은행에서 오래 일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기타 다른 자산 운용까지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투자 분야를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자문받고 실전 경험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4. 사례 2. 목돈은 있지만 은퇴 후 건강을 놓친 60세 B씨. B씨는 60세에 건설사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분인데 퇴직금만 8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퇴직하면 건강부터 챙기자고 마음먹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도 많았고 몸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퇴직하자마자 정신적 해방감에 빠져서 매일 집에서 TV 보고 야식 먹고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맨날 내일부터 운동하지 뭐하고 미루다가 결국 1년 만에 체중이 10kg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문제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결국 골든타임에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 진료비와 약값, 재활치료비까지 상당한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예전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건강을 잃기 쉬워요. 정기검진,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돈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쓰기 힘든 상황이 되죠. 5. 사례 3 은퇴 후 급격한 소외감에 힘들어한 58세 C씨. C씨는 58세까지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평소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에 느끼는 소속감 상실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아침에는 어디로 출근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매 순간 내 역할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다 없어져요. 처음엔 이제 자유다 하면서 좋았지만 한두 달 지나니 멍해지기 시작했다더군요.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탁 막히는 기분이 들었대요. 결국 사람을 안 만나니 자꾸 집에만 틀어박히고 그러다 보니 소외감이 몰려와서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죠.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 치료도 받아야 했고 병원비와 상담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좀 나가 봐라라고 걱정해도 정작 본인은 의지가 잘 안 생겨요. 교훈 은퇴 후에는 내가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모임, 봉사활동, 재취업 등을 통해서라도 내 역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6. 은퇴 후 필요한 3가지 포인트. 위 사례들을 보면 돈만 있다고 해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다음 3가지 포인트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장치 만들기. 퇴직금을 받으면 일단 목돈 전체를 단일 투자에 몰아넣기보다 몇 개의 바구니로 나누어 두는 게 좋아요. 부동산, 주식, 예적금, 채권,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 리스크를 낮추고 혹시 한쪽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쪽에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나 금융기관의 상담을 여러 군데서 받아보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안정성 위주로 투자하되 꼭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투자에만 돈을 넣는 것을 권장해요. 건강관리 생활화. 은퇴한 뒤에는 체력 저하가 금방 느껴져요. 이때부터는 꾸준한 운동,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시설에 등록하기보다 집 주변에서 매일 빠르게 30분 이상 걷기 등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병원 검진은 미리 일정 잡아두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큰 병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퇴직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라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어요. 동호회나 취미 모임, 봉사단체, 종교 모임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면 우울감과 소외감을 예방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찾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은퇴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재취업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7. 은퇴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 내가 제일 잘 아는 분야니까 괜찮겠지라는 자만. 어씨의 경우처럼 은행 지점장이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성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직무 경험이 곧 투자 성공을 담보하진 않아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라는 미루기 습관. 사람 몸은 5060대에 확 바뀝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금방 만성질환이 찾아오고 나이 들수록 회복도 느려져요. 회사 생활을 대체할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도 취미나 활동, 자원봉사, 공부, 여행 등 어떤 형태로든 목표를 잡아두지 않으면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8. 결론 돈, 건강, 관계 모두를 챙기는 은퇴 생활은 분명히 가능하다. 55세 퇴직 후 10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목돈으로 한순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인생 후반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병원비나 부양비용 혹은 가족 문제까지 얽히면 재정적 부담이 곧장 파산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 실패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 안전장치,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충분히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이든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는 습관이든 지역 봉사단에서 내 역할을 찾는 것이든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먼저 현재의 자산과 지출을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 일정을 잡고 운동 루틴을 만드는 일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은퇴 후 삶에 서서히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절망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마음가짐이에요. 55세든 60세든 70세든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죠. 나를 가로막는 건 사실 나 자신이 만든 두려움일 때가 많으니까요.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의 이막, 산막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한 사례들과 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은퇴 후에 통장 잔고만 보면 마음이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까지 돈이 쌓여 있어도 정작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고민 중인 당신도 혹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년 이후 진짜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노후 준비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큰 돈이 아닌 매달 200만 원의 중요성, 노후의 진짜 해법은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합니다. 노후를 위해 얼마나 모아야 할까? 대부분의 답은 큰 목돈에 집중됩니다. 5억, 7억 아니면 그 이상? 그런데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돈은 있어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쓰는 족족 통장이 비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의 생활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까요? 사례 1 10억을 모았지만 불안했던 박씨 부부의 이야기. 박씨 부부는 퇴직 전 열심히 일하며 10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유지비, 생활비, 의료비에다 예상치 못한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10억이라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3억으로 상가를 매입해 매달 2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만들고 나머지 돈은 여유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덕분에 일상적인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죠. 큰 돈보다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례 2 직장 은퇴 후에도 알바를 택한 김 씨의 선택. 김 씨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퇴직금과 연금으로 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었고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70만 원의 소득이었지만 이 돈으로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수입을 채워준 덕분에 연금을 훼손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죠. 김 씨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이 더 중요한 이유를 그때 알게 됐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례 3 노후에 작게 시작한 유튜브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오다. 이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남아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취미였던 정원 가꾸기나
시골 생활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했죠. 그런데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 보니 소소한 광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1년 뒤 그의 채널은 월 5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고 점차 구독자가 늘면서 2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생활비에 보태지니 너무나 든든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삶의 활력도 얻었다는 점이죠.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라며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매달 소득이 중요한 이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실제 생활의 안전망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엔 목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그 돈을 소진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목돈과 더불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수익, 작은 사업, 혹은 알바나 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러한 소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 방향. 50대와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노후 준비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목돈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매달 꾸준히 들어올 수익까지 고려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매달 200만 원이 있다면 우리의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안정과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힘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안정의 핵심. 50대와 60대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아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목돈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면 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꾸준한 수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목돈은 금세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목돈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의 지출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유지비, 각종 공과금, 의료비, 심지어 자녀에게 보태줄 돈까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5년, 10년 후에는 금세 바닥날 수 있다는 거죠.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안정감을 준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의 규모보다는 안정성입니다.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정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단순히 통장을 채우는 역할을 넘어 우리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건강과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사례를 통한 구체적 해법. 1.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한 이민호 씨 가명. 이민호 씨는 55세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퇴직금과 적금으로 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것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돈 중 일부인 3억 원을 상가 매입에 사용했고 매달 1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이 수익으로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나머지 돈은 비상금으로 두고 투자 기회를 보거나 여행 같은 여유를 즐기는데 쓰고 있죠. 그는 목돈만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작은 온라인 강의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든 김은영 씨 가명. 김은영 씨는 은퇴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취미로 했던 수의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상 외로 수요가 많아 매달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생활비를 보태고 여유를 더해줘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이에요. 꾸준히 돈이 들어오니 삶의 활력도 되찾았죠.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삶의 균형을 찾은 박철수 씨 가명. 박철수 씨는 정년퇴직 후 공허함과 함께 경제적인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동네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매달 100만 원의 소득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큰 부담 없이 몸을 움직일 수 있어 좋았어요. 게다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 불안감이 줄고 오히려 소득 외에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즐거웠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제안 매달 수익을 만드는 방법. 임대 수익 고려하기.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큰 돈이 필요하지만 상가나 소형 주택 같은 소규모 투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과 임대 수요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이나 알바로 부수입 창출. 은퇴 후 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미를 사업화하거나 단시간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연금 플랜 점검. 연금은 노후의 핵심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초기 자본 없이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론 안정적인 노후의 진짜 조건. 목돈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목돈만으로는 노후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매달 2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어떻게 모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벌어들일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60세 공무원 퇴직 후 월세방 전전연금만 믿었다가 인생 끝장났다. 퇴직만 하면 끝? 그 후가 더 문제였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 남들처럼 아침마다 출근했고 회식도 빠지지 않았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현실이 예상과는 너무 달랐다.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고정 지출이 많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결국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보증금 없는 월세 방을 전전하며 살아가게 됐다. 아, 연금만 믿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한 게 내 가장 큰 실수였구나. 6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이 현실. 퇴직 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려면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나눠보려고 한다. 연금만 믿었다가 무너진 은퇴 후 현실 3가지 사례. 사례 1. 30년 공무원 생활, 퇴직 후 월세로 전락한 이유. 김씨 60세, 전직 지방 공무원은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다. 퇴직할 때 받은 연금은 매달 약 250만 원. 처음엔 적어도 굶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았다. 자동차 유지비, 건강보험료,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연금이 빠져나갔다. 매달 250만 원 중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예상 못한 의료비 부담. 60대가 되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비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 연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다. 몇 년 후면 생활 수준이 더 떨어질 게 뻔했다. 결국 그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 그제야 퇴직 전에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었어야 했구나라고 후회했다. 사례 2. 대기업 부장 출신 3년 만에 생활비 바닥난 사연. 이씨 58세, 전직 대기업 부장은 퇴직할 때
3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받을 예정이라 큰 걱정을 안 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초반에 퇴직금을 너무 쉽게 써버렸다. 이제는 쉬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다. 3년 만에 3억 원 중 2억 원이 사라졌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58세에 다시 취업하려고 하니 맞는 일자리가 없었다. 결국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월 10만 150만 원 수준이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퇴직 전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유지할 방법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그는 후회했다. 사례 3 퇴직 후 친구도 없다. 고립된 62세 남성의 후회. 박씨 62세 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은퇴 후 삶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했다. 연금도 나오고 이제는 편히 쉬면 되겠지.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예상과는 너무 달랐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다.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줄어들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친구가 거의 없었다. 고정 수입은 있지만 만족감이 없었다.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일하지 않으니 무기력해졌다. 특별한 취미도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됐다.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고 건강이 악화됐다. 우울감까지 찾아왔다. 결국 그는 62세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연금만 믿지 말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1.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 퇴직 전부터 제2의 직업을 고민하자. 파트타임 일자리, 작은 사업, 프리랜서 1등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2. 소비 습관을 미리 점검하자. 퇴직 후에도 돈 쓰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빠르게 바닥난다.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비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3.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 퇴직 후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 4.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다. 친구,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5. 돈보다 중요한 것을 미리 고민하자. 퇴직 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뿐만이 아니다. 일과 취미, 건강, 인간관계까지 균형 잡힌 삶을 준비해야 한다. 마무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면 괜찮겠지. 퇴직금 있으면 한동안은 살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퇴직 후 203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았다.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과 삶의 활력을 챙겨야 한다. 당신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해보자. 연금만 믿었다가 인생이 끝장난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는 편안한 노후가 어렵다는 사실을 퇴직 후에야 깨닫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논리적인 근거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퇴 후 무너지는 삶을 막기 위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1.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지속 가능한 소득이 필요하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이 중요하다. 노후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일본 노년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68년 더 건강하게 산다.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일을 그만둔 사람들은 5년 내 인지능력이 약 30%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람이 활동을 멈추면 전두엽의 기능이 빠르게 퇴화되기 때문이다. 작은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면 치매 예방과 우울증 방지에 도움이 된다. 경제활동이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이 커지고 이는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환경을 만들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진다.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직업을 미리 준비하라.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예시, 자격증 활용 요양보호사, 경비원, 바리스타, 심리상담사 등, 소규모 창업 작은 카페, 농장 운영, 온라인 쇼핑몰, 재능 활용 과외, 글쓰기 유튜브, 강의 활동. 미리 노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계획하면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2. 돈보다 중요한 건강, 노후 의료비 지출을 줄여라. 은퇴 후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곳, 바로 의료비. 미국 노화연구소 NIA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은퇴 후 가장 큰 비용 지출 항목은 의료비이다. 특히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관절염 등이 있으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다. 특정 질환 심혈관 질환, 암 등이 발생하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비급여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노후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 방법. 식습관 개선, 가공식품 줄이고 항산화 식품 베리류, 견과류, 올리브오일 섭취. 운동 습관 유지, 걷기 하루 8,000보 이상, 근력 운동주 3회. 수면 관리 하루 7시간 이상 숙면. 사회적 활동 참여, 외로움 방지, 뇌 기능 활성화.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 의료비를 평균 30% 절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는 건강한 습관 만들기다. 3. 노후에는 돈이 아니라 지출을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재정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소비 습관을 미리 점검하라. 퇴직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반드시 재정 위기가 온다. 특히 아래와 같은 소비 패턴이 있는 경우 위험하다. 위험한 소비 습관. 자동차 유지비. 은퇴 후에도 큰 차를 유지하려고 하면 지출이 커진다. 과한 취미 소비, 골프, 해외여행 등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조절이 필요하다. 자녀 지원 과다.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면 자신의 노후가 위험해진다. 노후 소비를 줄이는 방법. 소형 주거 공간으로 이동집을 줄이면 유지비와 공과금이 절감된다.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방법 고려. 대중교통과 공유 차량 이용으로 유지비 절감. 비싼 취미 대신 저비용 취미 개발, 등산, 독서, 봉사활동 등.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보다 지출을 얼마나 조절하느냐다. 미리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결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부터 대비하자.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이유. 연금만 믿고 추가 소득을 만들지 않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의료비 부담 증가. 소비 습관을 조절하지 않아 재정이 빨리 바닥남.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계획하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라.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내 연금이 매달 얼마 나오느냐 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연금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는 10년 후엔 후회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7080대에도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저는 퇴임 후 서울에 있던 집은 월세를 놓고 지방으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가 아닌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보다 공기 맑고 조용하고
자연도 가까워 살기 정말 좋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죠. 지방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너무 심심한 건 아닐까?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오히려 이게 제 은퇴 후 인생의 반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꽉 먹고 알 먹고. 딱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걱정합니다. 서울 집값이 수억인데 이걸 계속 안고 가야 하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외롭고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고정비가 높은 도시 생활을 무작정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많이 벌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덜 써도 행복한 인생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첫 번째 사례, 서울 32평 아파트 팔고 충남 아산으로 이사한 62세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은퇴 후 아파트 관리비와 유지비, 고정 비용에 지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시세가 약 9억 원. 이걸 정리하고 아산 시내와 가까운 2층짜리 3천만 원대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후에는 남은 6억 원 중 일부는 월세 수입용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과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부부가 매달 16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얻으며 여유 있게 살고 있죠. 시내까지 걸어서 15분, 병원과 시장도 가까워요. 우리가 상상했던 불편한 시골은 아니었어요. 김씨 부인은 웃으며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 서울 집은 월세 놓고 전북 익산 아파트로 이사한 66세 여성. 이분은 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를 보수한 뒤 월 120만 원의 월세를 놓고 자신은 3,500만 원짜리 전북 익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내 중심과 10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했고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주위가 조용했습니다. 은퇴 후에 더 바빠졌어요. 마을 커뮤니티에서 봉사도 하고 텃밭도 하고 서울보다 삶의 질이 오히려 올라갔죠. 게다가 매달 월세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 연금 외에도 생활비 걱정이 없어진 거죠. 세 번째 사례 집 팔고 전남 순천으로 간 60대 남성 건강까지 회복. 이분은 8억 원대 서울 집을 팔고 전남 순천 외곽에 2,800만 원짜리 구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산책로와 공원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아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당뇨 수치도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서울에선 스트레스로 약을 먹었는데 여기선 운동만으로 관리돼요. 생활비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고 남은 자금은 대부분 안전하게 채권과 적금에 넣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매일 아침 새소리로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지방에도 시내 접근성이 뛰어난 저가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농촌과 시내가 맞닿은 생활 권역 농촌지대는 대중교통만 확보되면 더할 나위 없는 은퇴지죠. 서울 집을 유지한 채 이주하거나 아예 매도하고 차액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게다가 지방 생활의 장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한 환경, 스트레스 없는 인간관계,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드리면 지방 아파트를 고를 땐 시내 접근성 버스 거리 20분 내 병원 및 마트 유무, 노후 건물 관리 상태를 꼭 따져보세요. 가능하다면 몇 주 정도 살아보며 직접 테스트 거주를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즘은 단기 체험 임대도 꽤 있으니까요. 억대 아파트 팔고 3천만 원대 집으로라는 말이 처음엔 놀랍게 들리지만 실제로 실행한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집은 줄었지만 삶은 더 커졌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자산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하겠죠. 지금 당신도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방 아파트로의 은퇴 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읽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수치, 지역 조건,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경험 기반의 팁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지방 이사를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집을 팔고 가는 건 너무 극단적이다. 지방 아파트는 낡고 불편하지 않나? 병원은 있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방 아파트로 내려가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고 있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공통된 전략과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시내와 거리 가까운 지방 아파트는 보석이다.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저렴하지만 인프라가 붕괴된 시골은 은퇴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생활 인프라에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도보 15분 또는 버스 10분 이내의 시내 중심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내과 정형외과 근접, 전통시장 또는 대형마트 도달 가는 거리. 예를 들어 전남 순천, 충남 아산, 경북 경상 같은 곳은 지방임에도 도시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3천만 5천만 원대 아파트 매물도 꾸준히 있습니다. 이런 곳은 수도권 대비 월 고정비가 13 수준으로 줄어들면서도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 비용 비교 서울 vs 지방. 은퇴 후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거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수치로 보면 현실감이 확 옵니다. 서울 아파트 관리비 평균 2,035만 원월, 지방 소형 아파트 관리비 813만 원월. 게다가 식재료, 외식, 대중교통비도 전반적으로 3,040% 이상 저렴합니다. 특히 재래시장 중심의 생활을 하면 월 식비가 20만 원 이내로도 가능합니다. 즉, 수도권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 들던 분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150만 원 수준으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3. 실제 이사 계획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팁. 시세보다 실거주 적합성을 보라. 지방 아파트는 저렴한 만큼 낡은 구축 아파트도 많습니다. 하자 여부, 누수, 방범 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직접 가서 평일 낮과 저녁 분위기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수익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는 위험하다.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욕심내기보다 서울 집은 월세로 돌리고 본인은 비용 적은 지방에 거주하는 모델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병원, 약국, 보건소 접근성은 10분 내외가 이상적. 고령자일수록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차 없이도 도달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보 이동 기준으로 10분 내외에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면 최상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확인은 필수.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면 외출이 힘들어집니다.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노선이 집 근처에 있는지 체크하세요. 시골이라도 환승센터나 읍내 정류소까지 가는 노선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웃 관계와 소음은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지방일수록 이웃과의 관계 밀착도가 높습니다. 너무 조용하거나 폐쇄적인 곳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몇 주간 에어비앤비나 단기 월세로 체험 거주 후 결정하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4. 추천 지역, 유형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진주들. 충북 제천 물가 저렴하고 한방병원 밀집 지역. 서울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자연환경 탁월. 전북 군산 시내와 가까운 저가 아파트 많고 바닷바람도 좋음. 시외버스 교통 편리. 경남 진주 의료, 교통 모두 양호하고 4천만 원 이하 아파트 다수 존재. 충남 아산 탕정지구, 외곽 신도시 옆 구축 단지 저렴. 생활 인프라 풍부. 마지막 조언. 지방으로 이사한다고 은퇴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준비해야 하죠. 그 준비에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새로운 일상 루틴, 사회적 연결, 건강관리 동선,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울에 얽매이지 않아도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은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억대 집을 팔아 남은 돈과 시간으로 더 크고 깊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절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현명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